현직 대통령 수갑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그러다가 이 망신살 뻗친 공수처, 이거 뭐 동네 조폭 건달 조직보다 못한 공수처 아니냐. 저는 뭐 좀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네 건달 조폭 조직만도 못한 이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때려잡기, 뭐 때려잡을 때는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런데 뭐 무시해서 또 잘 하면 모르겠는데 잘 하지도 못하고, 수사 역량도 없고 법 지식도 완전히 뭐 깡통이고, 이런 기관이 다 있나 싶어요. 정말 제가 이게 방송만 아니면 정말 막 험담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공수처 정말 보도 듣다 못한 그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수사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문화일보 유튜브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침 또 격주 화요일로 돌아오는 이제 이 문화일보의 한계면으로 제가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에 나온 날인데, 거기 있는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상당히 위헌 그리고 불법 논란을 낳고 있죠. 상당히 불법성 시비에 지금 쌓여 있는데, 그런데 이를 단죄하려는 이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죠.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이 두 가지 단지 움직임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단지 움직임 역시 불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불법성 시비의 정중앙에 지금 고위공직자수사처라고 불리는 공수처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수사의 과정과 절차들이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개인적 일탈로 가득 차 있고, 그러한 불법 탈법의 이 사슬에 엮여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뭐 사회 여론이 대통령 저거 빨리 탄핵시키자, 이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저 뭐 대통령을 좀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만 불법을 응징하는 과정 자체가 불법이어서는 안 된다. 불법을 응징하는 것도 합법적이어야 되고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다. 불법을 불법으로 응징하면 합법, 민주주의, 법치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제가 옛날에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궁금합니다만은,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던 영화. 정말 잘 만든 영화죠. 미션. 보지 않으셨으면 꼭 어떤 기회에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화 미션에, 그러니까 식민지를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어느 땅에 서구 열강들이 막 제국주의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그들이 막 약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신부, 선교사 신부로 들어왔던 분들, 사제로 들어왔던 분들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총을 들고 싸우자, 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자, 싸우자, 라면서 이 총기를 들고 선동을 하니까, 그때 어떤 다른 신부였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분이 얘기합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다면 사랑이 설 자리가 어디냐. 이런 문구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법치의 현실이 좀 그렇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시비, 법률 또 위반 시비라고 하는 것이 거세죠. 실제로 그런 요인들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것을 단죄하겠다고 탄핵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서 불법과 탈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불법으로 대할 때, 불법을 불법으로 응징할 때, 과연 합법, 법치, 민주주의가 설 자리는 어디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원칙 중에 하나는 단연 due process of law다.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 사실은 저는 이 단어를 배우고 제가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로 가슴이 뛰는 걸 느꼈었습니다. 적법 절차. 예, due process of law. 정말 정말 이것이야말로 이 포갑적 이 공권력으로부터 포갑적 전제, 과거 같으면 전제주의죠. 전제정치, 뭐 군주로부터 아니면 포갑적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 이게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인데 정말 이것이 가슴 뛰게 만드는 정말 신성한 거구나, 고귀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마그나 카르타 영국 그 대헌장, 그게 1700년도인가요? 이게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죠. 하여간 마그나 카르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대헌장, 거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법치의 원리이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수정헌법 5조에서 시작을 돼서 다시 수정이 돼서 수정헌법 14조에 이 적법 절차, 누구든지 어떤 개인이든 누구든지 적절한 법적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구속, 체포, 수감되지 아니한다. 네. 적법 절차.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12조에도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법치도 무너지는 거죠. 현재의 탄핵 정국은 불법을 낳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표정은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울고 있죠. 예. 그렇지 않아야 되죠. 예. 불법을 응징하고 단죄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지금 뭐를 범하고 있는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뭐를 착각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나눠서요. 일단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사실 법적으로 너무 명백한 건데, 이거는 어떻게 명백하죠?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수사, 체포, 구금 수사를 당해서 기소까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형사소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헌법 제8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84조. 그럼 내란죄 수사는 일단 현행 헌법상으로는 경찰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가능하고 공수처는 가능하지 않아요. 검찰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죠 대체? 현행법에 나와 있고 법률로 나와 있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하죠? 말이 되는 겁니까? 왜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죠? 그런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가슴이 쓰라려요.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훼손돼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생뚱맞게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놀래켰다고 한 거는 얼마든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단죄하는 과정이 왜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입니까? 공수처는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어요. 수사 관할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현행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논란의 골자.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나? 네. 법률과 상식은 뭡니까? 내란죄 수사 관할이 없다는 거죠. 현재 상황은 뭐예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어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다. 저는 누군가가 외쳐야 되는데 아무도 외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냥 여론 의식해서. 몇몇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뭐 뜻있는 학자 몇 사람이, 또는 뭐 이렇게 저기 이게 이런 분위기 있어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럴까, 공수처는? 저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잖아요. 공수처가 이게 탄생한 지 벌써 뭐 얼마나 됐죠? 한 2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수처장 임명하고 했으니까 2년 좀 지났는데, 예. 그동안에 보여준 게 없어요. 제대로 기소해서 재판받아가지고 유죄를 끌어낸 사건이 단 하나도 없죠, 공수처가. 그건 뭐 탄생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이
예, 저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탄생 때부터 오리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검찰 수사 현 정권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그거로도 부족해서 검찰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걸 만들고 수사권을 막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찢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는 어떻게 됩니까? 뭔가 한 건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네. 위헌 시비에 걸렸네. 반법률 시비에 위법 시비에 걸렸네. 그러면서 여론도 또 윤석열 저거 탄핵시켜라. 빨리 구속시켜라. 여론도 이렇게 뒷받침해주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딨어. 내가 뭐 하나 보여줘야지. 문명국에서는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손목에 수갑을 찬 모습을 현출시키기 위해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수사 관할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법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가요? 흥분하고 있는 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문명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권력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관의 명운을 건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 이것이 지금 불법이 온상이 되고 있다. 문명의 모습을 한 야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불법과 탈법으로 엮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불법은 다른 불법을 낳고 다른 탈법을 낳는 거예요. 다른 일탈을 낳는 겁니다. 두 번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죠. 적법합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수사 관할이 없어서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합니까?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없으므로 내란죄 체포영장 청구는 원천무효죠. 그런데 청구를 했어요. 내란죄로 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청구를 했어? 야, 대통령이 사실은 직권남용도 했거든. 권리행사남용. 직권남용을 했는데 직권남용을 이렇게 엮어가다 보면은 훑어가다 보면은 내란죄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란죄 직권남용을 우회로로 해서 내란죄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직권남용 수사에 들어가는데 근데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어떨 때 수사를 할 수 있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해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통해서 직권남용을 통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착수했는데 그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헌법 제84조 위반. 된통 걸린 거예요, 지금 공수처가. 그런데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법원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검찰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얘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여당의 일부 정치인들만 페이스북에. 언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올바른 언론을 지향하는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얘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것이다. 협박이죠.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건 적법한 법에 맞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것을 막는 거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잖아요.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죠. 이건 저희 문화일보 딥리드 필진으로 있는 김정민 검찰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의 얘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해프닝이 벌어졌죠?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를 향했습니다. 공수처가. 누굴 데리고? 경찰을 데리고. 사실 경찰을 데리고 간 것도 불법입니다. 공수처법에 경찰을 지휘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데려가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도 안 해.
슬슬 지금 조금 이제 어제 오늘 조금씩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 이제. 네. 허민이가 얘기한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게 아유 우리도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패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5차 관문이 있는데 3차 관문에서 주저앉았죠. 그리고 나서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야 수사권은 우리가 갖고 있을 테니까 체포는 너희가 해 하고 경찰이 또 맡겼어. 이게 또 언론에 알려졌어. 아무 법적 근거가 없거든. 경찰이 또 못하겠다고 했네요. 이게 무슨 동네 건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앞에 동네 조폭 조직도 이것만 못하지 않다. 조폭 조직도 이거보단 낫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야 경찰 너희가 해봐. 너희가 잡아오면 우리가 조사할 거야. 수사할 거야. 경찰이 바보예요? 야 경찰 지휘 수사 지휘권도 없잖아. 왜 우리 뭐 하라 마라 그래. 수사력도 없고 법에도 무지한 동네 조폭만도 못한 한심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수처 뭘 잘못하고 있는가? 세 번째, 공수처의 재판 관할은 과연 지켜졌는가? 공수처법 제31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자,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즉 대통령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그럼 영장을 거기로 청구를 해야죠. 물론 영장 청구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지만 그러나 뭐 지가 오기가 있어서 청구한다고 칩시다.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되는데 어디다고 했어요? 서울 서부지법에다 했어. 서울 서부지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안 되는 거죠. 법률 위반이잖아요. 왜 자꾸한 과정과 절차에서의 가치와 안정성을 훼손시키느냐 말이에요. 대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사기관이 더군다나 이게 뭐지 시장판 장사미사도 아니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거죠. 왜 서울지법에 청구했을까? 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순영, 우리법연구회 출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활성화됐던 이 사람한테 영장을 청구하면 이 불법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영장을 발부해 줄 거야. 판사 쇼핑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서울중앙지법에 갔다 오면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판사 쇼핑한 거예요. 다른 법원으로 가가지고. 재판 관할까지 어려워가면서. 공수처는 대체 왜 이랬을까? 헌정사 유례없는 또 문명 계명천지에 유례없는 선진국에서 대통령의 손목, 최고 권력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과시하고 현출시켜서 나 공수처 이렇게 위대해 보여주려다가 개망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는 문명의 탈을 쓴 야만이다. 음수사원, 물을 마시면서 기원을 생각하죠. 공수처의 잘못이 어디서 왔을까? 오리진이 어디 있을까?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에서 온 겁니다. 검찰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권 막 경찰로 넘겨주고 내란죄 너희가 가져가. 공수처 야 검찰 잡아. 고위공직자 잡아. 뭐 그러다가 이제 수사권 조정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한다 그러다가 막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결국 검수완박이 부른 참사, 문재인 정권이 만든 참사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렇게 법치의 훼손이라는 민낯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정당화할 수 없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목적이 아무리 신성해도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수단도 신성해야 돼. 옛날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중세, 르네상스 시대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썼던 협작과 권모와 술수와 뭐 이런 걸 통해서 군주는 딱 틀어줘야 되고 그래서 딱 권력을 장악해야 되고 백성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럴 때 썼던 말이 the end justify the means였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군주가 위대한 군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 이거를 지금까지 이날까지 500년, 600년이 지난 이날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온 이 얘기를. 그러나 현대의 법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 거대 야당의 대선 시간표 앞당기기라는 사적 욕심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공적 과정에 밀도 높게 적용하는 현실. 지금의 현실이 그렇죠. 현실에서 바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이 경고는 적법 절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만듭니다.